지난달 충북 소비자 물가가 7.2% 상승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여서 서민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캠핑족이 남기고 간 쓰레기로 하천과 계곡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양심이 판을 치고 있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콜택시처럼 손님이 부르면 찾아가는 수요 반응 버스 BRT가 오는 10월부터 청주 오송에서 시범 운행됩니다. 나라꽃 무궁화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재배기술과 신품종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요즘 외식하거나 장을 보기가 겁난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가 7%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인데요. 계속되는 물가 상승세 속에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알뜰 주유소입니다. 평일 낮 시간이지만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름값이 조금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만큼 한 푼이라도 싸게 넣기 위해 옆 동네에서 찾아온 운전자들입니다. 여기가 확실히 다른 주유소들보다 많이 싸니까 요즘에 또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또 거기보다는 거리 얼마 안 되는 차라리 여기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치 않기는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 갔다 전통시장 물건들을 둘러보며 가격만 따져볼 뿐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최근 급등한 농산물 가격 때문에 구매를 주저하는 겁니다. 10만 원이면은 잔돈을 남겨서 갖고 갔지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한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뭐 10만 원 가지고 나와도 사고 싶은 건 다 못 사요. 실제로 육거리 시장의 배추 한 포기 가격은 8,660원. 1년 전보다 90%나 뛰었습니다. 또 애호박이 65%, 대파도 한 달 전보다 25%, 1년 전보다는 무려 32%가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무더운 날씨에 물건도 팔리지 않자 아예 문을 닫고 휴가를 떠난 상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덥고 이러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물가도 그렇고 힘들으니까 우리도 또 저녁에는 일찍 가요.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9.88, 1년 전보다 7.2% 올랐습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8.5%나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부추가 87.6%, 열무 81% 등 신선 채소 가격이 24.8% 오르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등유도 85.7%나 상승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물가 압박에 식당들의 고민도 깊습니다. 가격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소비자들은 부담이 더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손님은 더 떨어질 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 물가의 고공행진 속에 서민들의 경제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도내 경찰서 6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100여 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종합감사 결과 제한속도를 위반한 순찰차가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모두 101명이 117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12 신고 출동 보고를 누락하거나 음주운전자 신상을 잘못 기재한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충북자치경찰위는 적발된 경찰관들에 대해 충북경찰청에 경고 처분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5월부터 6주 동안 청주 흥덕과 상당, 제천, 음성, 보은, 괴산경찰서의 자치경찰 사무인 행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휴가철인 요즘 하천과 계곡이 비양심 캠핑족들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일명 캠핑족, 차박족들의 명소를 가봤더니
불 피운 흔적과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영동의 한 계곡. 주말마다 수백 명의 피서객들이 몰려오는 곳입니다. 쓰레기 수거반을 따라가 봤습니다. 정식 캠핑장이 아니다 보니 취사나 야영이 안 되는데 각종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해요? 하죠. 하는데 문화인으로서 제 자리를 지켜주면 좋겠어요. 심지어 용변을 보고 큰 돌로 덮어놓고 쓰레기를 아예 풀숲에 감춰놓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뭐 눈에 띄어 뭐 치우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런 거는. 일일이 다 뒤져서. 네네. 근처에선 이미 식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그 단계 치워놓을게요. 아침에 야가 이제 깜깜한 집으로 들어가려고. 계곡 물길 따라 더 내려가 봤습니다. 여기서도 취사도구 잔뜩 펼쳐놓고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바로 옆 컨테이너 안은 이미 쓰레기장입니다. 주변 나무도 성할 날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때 너도 나도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캠핑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려진 케이블선을 가지고 빨랫줄을 만들고 이렇게 매트를 버려놓고 가는가 하면 텐트나 파라솔을 치기 위해서 나무 곳곳을 예리한 도구로 잘라낸 흔적도 보입니다. 자갈밭을 걷어내고 텐트를 친 흔적도 있습니다. 버리고 간 음식물 쓰레기가 뭘 먹고 갔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집에 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개울 물에다가 바로 그냥 라면 남는 거 버리고 설거지하고 드셨던 삼겹살을 그 불판을 여기에서 다 기름을 닦아내고 있어요. 바로 위 도로변에도 차박을 하며 불을 피운 흔적들이 눈에 띕니다. 현수막으로 경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 난리도 아니죠 여기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가. 사고가 빈도도 많습니다. 사고 빈도도. 그래서 캠핑과 차박 명소로 입소문난 또 다른 유원지. 3, 4 모음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백숙도 끓여 먹습니다. 전날 버려진 쓰레기가 한 트럭입니다. 야영이나 취사 행위 금지 구역으로 정해진 곳도 아니다 보니 단속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강제성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좀 그런 건 범어가지고 단속을 못해요. 취재진이 다녀간 그 다음 날에도 쓰레기는 계속 버려졌습니다. 비양심 캠핑족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휴가철, 하천구와 계곡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가운데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가장 센 것으로 알려진 BA.2.75 감염자의 접촉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차례로 BA.2.75 감염이 확인된 청주 외국인 2명과 밀접 접촉한 인물로 최근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는 외국인입니다. 질병관리청 변이 검사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충북도 내 하루 확진자 수도 어제 16시 기준 1,764명이 발생해 지난 4월 15일 1,799명 발생한 이후 같은 시각 기준 109일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충북 누적 사망자는 742명이며 누적 확진 환자도 61만 201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충북도 내 중증 확진자들을 치료할 병상이 22개 추가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거점 전담병원인 충북대병원에 중증 6개, 준중증 16개 병상이 마련돼 병원 내 격리치료 병상이 40개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이 확보한 전담병상은 충북대병원과 오송 베스티안병원 2곳에 위중증 32개, 준중증 28개, 준등증 102개 등 모두 162개 병상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충북도 내 병상 가동률은 27.8%로 아직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택시처럼 정해진 노선 없이 손님이 부르면 찾아가는 콜버스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청주에 도입됩니다. 도심보다 인구가 적어 기존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길었던 청주 오송이 첫 시험 무대입니다. 심천만 기자입니다. 지정된 정류장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목적지를 지정하자 낯선 10인승 작은 승합차가 도착합니다. 정해진 노선 없이 콜택시처럼 고객 요청을 받고 출발해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수요 반응버스 DRT입니다. 여러 지점에서 각자의 목적지를 호출하면
인공지능이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들을 묶어 그때그때 실시간 노선을 만들어 배차하는 콜버스 개념입니다. 지난 2014년 농촌형 교통 모델로 시작해 세종 전역과 서울, 인천 등 도시로 확대 중입니다. 손님이 없는데도 정해진 시각과 노선에 빈 버스를 돌려야 하는 비효율을 막고 승객들은 정해진 배차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게 장점입니다. 택시보다도 편리하고 근데 비용도 저렴해서 그런 점들이 장점인 것 같고 제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곳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런 콜버스가 충북에선 처음으로 청주 오송에 시범 도입됩니다. 공영 마을버스 평균 배차 간격이 1시간 반인 오송읍 26제곱킬로미터가 시범 구역입니다. 마을버스 4개 노선 중 2개만 콜버스로 대체해도 탑승 대기는 최장 85분에서 평균 7분으로 12분의 1로 줄고 하루 1158km 이르는 4개 노선 전체 운행거리도 44% 줄어들 거라는 게 청주시의 예측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대대적 노선 개편 과정에서 이런 콜버스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수요에 맞춤으로 지금 반응하는 수요응답형 DRT 버스가 도입이 되면 이 공차 운행 거리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한 기본적인 그 기름값, 위류비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줄어들 수가 있어서 청주시는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 시범 도입한 뒤 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총만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이맘때쯤 만개하는 여름꽃이 무궁화인데요. 청주 미동산 수목원에서 무궁화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무궁화 재배기술 육성에 이어 신품종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8월로 접어든 청주 미동산 수목원. 여름꽃인 무궁화가 광복절을 앞두고 만개의 관람객을 맞습니다. 대표적인 품종으로 친숙한 연분홍빛의 자단심개와 하얀 백단심개, 꽃잎은 물론 꽃술까지 모두 하얀 배달개, 그리고 보라와 진한 붉은색까지 다양한 꽃의 무궁화 200여 그루가 화분에 심겨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중에서도 다 다르고 집의 꽃보다는 이 무궁화 꽃이 또 우리나라 꽃이라 또 더 애착이 가잖아요. 충청북도는 일찌감치 무궁화 재배기술 연구에 돌입해 전국 품평회를 휩쓸었습니다. 지난해를 비롯해 지난 2006년 이후 1등인 대통령상을 8번이나 수상했습니다. 무궁화를 화분에 심고 꽃의 크기를 키워 관상용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충청북도가 앞장섰습니다. 분화로서 이렇게 키운다는 건 어려운데도 이 충북에서 이렇게 무궁화를 아름답게 분화를 했다는 것은 그 엄청나게 잘 키운 거죠. 지난 2018년부터는 신품종 개발에도 나서 내년에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충청북도만의 무궁화, 충청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무궁화, 이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무궁화가 화장품과 차 등으로도 개발되며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라꽃이라고는 하지만 주변에서 쉽게 보기 어려웠던 무궁화. 곳곳에서 만개하며 더욱 사랑받고 새로운 산업도 열어가도록 숨은 매력을 되살리려는 노력들이 무궁화의 진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일부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용 튜브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위니코니 미키마우스 쿠션 보행기는 보조 공기실 용량이 충분하지 않았고 뉴 월드토이 돌고래 보행기 튜브는 공기실이 1개밖에 없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76cm 이상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는
주 공기실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 2개 이상의 공기실을 보유해야 하며 보조 공기실 용량은 0.005세제곱미터를 넘어야 합니다. 시험 제품의 40%는 사용 가능 연령과 체중 범위 등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은 기존치를 충족하거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고위직 경찰 공무원 인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국회의원은 현행법상 행안부, 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사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 인사 제청권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고 이를 국가경찰위원회, 해양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를 개별 면접한 데 이어 경찰청장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도 개별 면접을 단행해 수사지휘 예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